그지? 자, 12페이지에 15번 아래쪽에 있는 영역이에요. 여기다가 기본 개념 정리를 할 건데 아마 좀 익숙하게 많이 봤을 겁니다. 어떤 숫자 a의 n제곱근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a의 n제곱근. 그러면 쌤 같은 경우는 어떤 숫자 a의라는 요 키워드를 이제 좀 많이 보게끔 하는데 의의 n제곱근이 나오면 그러면 얘는 방정식을 세워야겠구나, 이렇게 연결고리를 줍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숫자 a의 n제곱근이다, 그 녀석을 우리가 x라고 칭한다 그러면 어떤 방정식을 세울 수 있냐면 그것을 n제곱하면 a가 되어요 라는 x에 대한 n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a의 n제곱근은 몇 개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만큼 있는 거야. 그럼 몇 개가 있다고 해야 돼? 해는 n개가 있다고 해야 돼. 물론 여기 안에서 뭐 겹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겹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부호들도 있을 거고, 허수도 있을 거고, 실수도 있을 거고, 막 섞여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a의 n제곱근은 몇 개인가요? 라고 하면 n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그거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거 중에 실수 개수는 요거가 이제 문제에 많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실수 개수는. 그래서 실수 개수를 묻는다? 그러면 다시 방정식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좌변의 함수와 우변의 함수를, 즉 좌변은 x에 대한 n차 함수, 우변은 y는 a라는 상수 함수를 가지고 뭘 찾아본다? 실수를 찾고 있으니까 같다, 교점을 찾아본다,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갑니다. 그럼 괜찮죠? 자,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이렇게 나눴을 거예요, 그죠? 근데 첫 번째 n이 홀수라고 가정해보자. 다시 말하면 위로 올라갈게요. 어떤 숫자 a의 홀수 제곱근이야, 뭐 3제곱근, 5제곱근, 7제곱근 이렇게 됐을 때 n이 홀수라면 그때 그 n제곱근 중에 실수는 어떻게 등장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y는 x의 n제곱에서 n이 홀수면 홀수 차수 다항함수는 기함수라고 불렀죠. 기함수는 원점 대칭으로 그려집니다. y는 x, y는 x 세제곱, y는 x 5제곱 전부 기함수 원점 대칭이에요. 그리고 0 넣으면 0이니까 원점을 지납니다. 그래프 그릴게요. xy 좌표축이고 우리가 그려놨던 3차 함수를 생각하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개형은 대략 이렇게 생겼겠죠. 얘가 y는 x의 n제곱, 좌변에 있는 함수. 그랬을 때 우변에 뭐였어요? 는 a였잖아요, 그지?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려 놓을 건데 첫 번째 a가 양수면 여기 위치할 거고 그때의 교점은 몇 개? 1개. a가 0이면 원점에서 1개, a가 음수면 1개,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 개수를 찾는데 n이 만약에 n제곱근의 n이 만약에 홀수라면 a 값의 부호와 관계없이 언제나 1개. 괜찮나요? 그래서 a가 양수든 a가 0이든 a가 음수든 얘는 항상 실수 개수는 1개.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잠깐 하자면 요 녀석 있죠? n제곱근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 얘는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때 a는 양수기 때문에 홀수 n제곱근도 양수로 나올 거고요. 0은 0일 거니까 됐고, 여기는 음수 쪽에 있어서 마이너스로 붙이는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n제곱근 a라고 표현하면 돼요. 왜? 지금은 a가 음수고 n이 홀수기 때문에 음수의 부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홀수 제곱근이니까. 그래서 표현은 똑같아요.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실수 하나만 존재합니다.
언제? n이 홀수일 때. 그래서 홀수일 때는 걱정 없이 a의 부호와 관계없이 실수는 하나야 라고 하면 되겠고, 두 번째 n이 짝수일 때. 그래서 전체적인 이 구조를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 돼요. n이 짝수면 이제 그래프 그리기로 바로 가볼게요. 좌변 y는 x의 n제곱에서 n이 짝수면 y는 x제곱, x4제곱, x6제곱입니다. 맞죠? 이거 무슨 함수라고 불러? 적어야겠네. 짝수 차수니까 우함수라고 부르고, 그래프는 y축 대칭으로 그려지죠. 자, 그래서 2차 함수를 생각하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자, 아까랑 똑같이 A를 그려볼 건데 A의 n제곱근의 그 A입니다. 그죠? 그러면 양수일 때는 요렇게 그려질 거고, 0일 때는 요렇게 그려질 거고, 음수일 때는 요렇게 그려지겠죠. 와, 그러면 홀수일 때랑은 상황이 조금 다르네요.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는 좌변에 있는 짝수, 차수, 다항함수와 교점이 2개. 그러면 n제곱근 실수가 몇 개? 2개. A가 0이면 원점에서 만나니까 여기는 0이라는 n제곱근 1개. 그리고 A가 음수면 만나는 곳이 없으니까 실수는 없어. 0개. 개수가 바뀝니다. 그죠? 그러니까 A의 n제곱근에서 n이 짝수면 이제 뭘 고려해야 되냐면 A라는 숫자의 부호를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가 양수라면 2개. 이게 뭐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겠지.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x제곱은 2라고 한다 그러면 2차자, 짝수차수잖아. 그래서 제곱근을 풀 때 어떻게 해요? 뿔마 루트 이렇게 했었지. 그래서 2개입니다. 표현하자면 요 녀석은요, 아까처럼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얘는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야 되죠. 이게 뭐야?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음수인 거야. 괜찮나요?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2개가 나올 때가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인 겁니다. 되겠죠? 자, 요거를 챙겨놔야 이 이후로 나오는 문제들의 기본적으로 방정식을 세워보고, 실수 개수는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a의 부호를 감안해가지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요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유닛 1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못 푼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문제 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요거 시간 좀 드릴 테니 풀어보세요. 17번 풀어보시고요. 좀 고난도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18번 17, 18,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22. 사실 다른 문제는 좀 쉬워가지고 그렇습니다. 21번도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20, 11, 22. 조금만 뒤로 넘어가 봅시다. 로그로 들어가서 여기서 얘기하는 고난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라 38도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4. 그 앞에 고난도가 42도. 이제 고난도로 나와 있는 건 웬만하면 다 풀어봅시다. 볼게요. 17번부터 보겠습니다. m은 2 이상이고, 자, m 12제곱의 n제곱근 중에서인데, 자, 전체 구조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석할 거예요. 무엇 의에 해당하는 이 녀석은 우리가 앞에 쓴 a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고, n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그 n제곱근을 x라고 둔다면 x의 n제곱이 m의 12제곱을 만족하는데, 그 n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니까 이때 x는 정수야,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죠 입니다. 그래서 무엇의라는 키워드에 따라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 문제 더 읽어볼게요.
이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fm이래. 즉 m을 정해주면서 이 이상의 자연수 n이 뭘 만족하도록? x가 정수가 나오게 하도록 개수가 몇 개냐 그거를 찾아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처리를 보니까 m을 2부터 9까지 밀어넣고 있어요. 요거 해석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정수 x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 그러면 뭐 그대로 양변을 n분의 1제곱을 하면 m의 n분의 12제곱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정수여야 한다는 얘기야. 정수. 자, 그런데 밑으로 적용하는 자연수는 m은 자연수니까 지수가 n분의 12가 x가 정수라고 했지만 사실상 자연수겠죠. 그죠? 음수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거를 누락 없이 하기 위해선 표 정도 그리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을 정해주고요. 그치? m은 위에서 2 이상으로 밀어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의 x를 정해주고요. x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보고 그때 x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n은 뭐가 있는데 라고 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m을 정했을 때 n의 개수를 세볼 수 있겠죠. 이렇게 흘러가 봅시다. 괜찮아요? 그래서 m이 제일 작은 2부터 이렇게 밀어 넣어 보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x는 m이 2였으니까 2의 n분의 12제곱이 뭐가 되도록? 정수, 자연수가 되도록 하면 돼. 어머, 그러면 여기가 n분의 12라는 지수가 뭐야? 자연수로 나오면 되겠죠. 즉 여기는 n이 뭐다? 12의 약수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n에 대한 제약이 있어요. 위에 보면은 2 이상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서 n을 찾는데 x가 정수가 되려면 n은 12의 약수를 찾으면 되고 여기서 누구는 피해요? 1은 피해야겠지. 모든 숫자의 약수에 1이 들어있는데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되겠다. 그럼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셉니까? 소인수 분해를 해서 옆에다 해볼게요. 12는 3 곱하기 4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소인수 분해를 해서 지수 플러스 1씩 해서 곱하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2니까 몇 개? 6개. 6개 중에 1은 빠져야 되니까 몇 개? 5개. 그래서 그걸 만족하도록 하는 fm, 즉 m이 2일 때는 n이 몇 개? 5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괜찮니? 그 다음에 m이 3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우린 시그마가 m이 2부터 9까지니까 뭐 쭈르륵 해봅니다. 패턴은 이제 약수의 개수 구하는 패턴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밑이 3이고 똑같이 n분의 10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그럼 얘도 약수 1 제외하고 몇 개? 5개. 그런데 m이 4일 때 봐봐. 밑이 4로 들어가면 n분의 12제곱이 되는데 4는 2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2의 n분의 24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밑을 소수로 맞춰놨으니까 어머 지금은 n이 뭐야? 24의 약수들이야. 24를 소인수분해 해야겠죠. 8 곱하기 3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입니다. 그럼 여기서 1을 빼야 되니까 4, 2, 8에서 하나 빼면 7개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5가 되면 5는 누구랑 같아요? 소수니까 위에 2, 3과 같아요. 5개. 6은요? 6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4처럼 어떤 자연수의 거듭제곱이면 지수가 바뀝니다. 그런데 6은 6의 n분의 12제곱이니까 못 바꾸죠 지수를. 얘도 5개. 7도 5개. 즉 밑이 어떤 자연수의 거듭제곱일 때만 고려해주면 되겠네. 8은요 고려해야 되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n분의 36제곱이고 36의 약수의 개수를 찾아야겠죠. 36은 6 곱하기 6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써 9개 중에 1을 빼야 되니까 8개가 되겠죠. 마지막 9는요 9도 3의 제곱이지. 그래서 3의 제곱에 n분의 10이니까 n분의 24제곱이고 얘는 누구랑 같아요? n분의 24 나왔던 4를 넣었을 때랑 같아요. 그래서 7개. 괜찮니? 그래서 문제는 fm을 2부터 9까지 바꾸면서 다 더하세요니까 이 부분을 다 더하면 되겠다. 그쵸? 결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더하면 47.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전체 구조를 잘 보셔야 돼.
자연수 n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의니까 이만큼 n에 대한 식이지만 앞서 했듯이 a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n제곱 근 중에서 그 n제곱 근을 또 x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x를 n제곱 근이니까 n제곱 해봤더니 a가 나오더라로 방정식을 세우는데 그 a 값은 n에 대한 식으로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9n 빼기 18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n제곱이랑 여기 있는 n들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n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목표가 음의 실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아까 해석할 때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크게 나누고 했었죠. 또 나눠볼게요. n이 홀수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었고 음의 실수가 나올 때는 언제였냐면 a라는 값이 음수로 되어 있을 때 그때 교점의 실수 요 녀석이 음의 n제곱근이었거든. 맞지? 두 번째, n이 짝수면 이차함수처럼 생긴 짝수, 차수, 함수, 우함수를 그려서 a가 양수로 있어야 그때 여기서 음의 n제곱근이 존재하죠. 이외에는 없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인 거야,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요 밑에다가 바로 할게요. n이 홀수일 때 아까처럼 표를 그리겠습니다. 요 표 그리기 전에 우리 a의 역할이 지금 홀수일 때는 a가 음수여야 되고 n이 짝수일 때는 양수여야 돼. 그게 n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됐잖아, 그치? 그래서 n과 a의 이차함수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적어볼게요. a는 자 마이너스 전체로 묶어내 보면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8 이렇게 볼 수 있는데 3 곱하기 6의 마마로 이쁘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n 빼기 3과 n 빼기 6으로 구성이 되니까 얘는 n에 대한 2차 함수로 생각했을 때 위로 볼록하고 3과 6에서 n축과 만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됐지? 요 함수 값이 a 값인 거야. 그러면 크게 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거죠. 누가? a 값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새로 적을게요. n이 홀수일 때를 봅시다. n이 홀수일 때. 그럼 우리가 해석하는 n의 범위가 2 이상 11 이하니까 그 사이의 홀수는 3, 5, 7, 9, 11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a의 범위를 따져보는 건데 아까 a가 n에 대한 식이었잖아. 부호를 따져볼게요. 가만히 보면 3이랑 6일 때는 0이니까 3일 때 0, 6은 여기는 없어요. 홀수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3과 6 사이가 다 양수입니다. 즉 여기서는 5가 양수인 거야.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7, 9, 11인데 6보다 큰 쪽이니까 전부 음수입니다. 음수, 음수, 음수 이렇게 되지. 그러면 다시 아까 그래프로 돌아가서 n이 홀수일 때 음의 실수, n제곱근의 음의 실수가 나오려면 a라는 값이 음수로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a가 음수로 존재하는 애들은 얘네들이네. 결정됐다. 그치? 그래서 가능한 n은 7, 9, 11 이렇게 채택할 수 있겠고 두 번째, n이 짝수일 때 또 같이 해석을 합니다. n이 짝수면 2에서 11까지니까 2, 4, 6, 8, 10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때 a의 부호를 따져봅니다. 이제 조금 더 엄밀히 가보면 아까 2번에서 n이 짝수면 a 값은 양수였어야 돼요. 그러면 a가 양수가 나오는 거는 아까 3과 6 사이에 있는 값만 가능한 거지. 즉 3, 6 사이에 있는 짝수가 누구밖에 없니 사실? 4밖에 없지. 4만 가능한 겁니다. a가 양수니까 4만 가능해. 이렇게 이해되니 이거? 네. 그래서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를 쪼개는 게 아까 맨 처음에 개념 정리했던 거기서 등장한 거예요. 문제로 돌아가서 이거 모든 n의 합은 7 더하기 9 더하기 11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31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2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태연이가 하던 거네, 그치? 자, fx는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2,k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이 두 개가 있대요. 다음 조건이 뭔지 보자. 루트 3의 fn 제곱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무엇 의니까 얘도 a라고 표현해볼게요. a는 3의 2분의 1제곱의 fn 제곱이니까 2분의 fn 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의 4제곱근 중 중요한 거는 요 4제곱근이라는 게 짝수입니다. 그죠? 해서 그 4제곱근을 x라고 한다 그러면 x의 4제곱을 하면 a가 나와요 라는 방정식을 세워 놓을 수 있겠죠. 여기서 실수를 찾는데 4제곱근이면 짝수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근, 4제곱근을 풀었을 때 뭐가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한 방에 처리를 하면 x라는 4제곱근은 실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은 4분의 1제곱을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3의 8분의 fn제곱 요렇게 양의 실근, 음의 실근 두 개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조건은 그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한 것이 마이너스 9다 라고 하니까 이것에 곱을 처리를 하면요 양수 3의 8분의 fn제곱과 음수 마이너스 3의 8분의 fn제곱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밑이 3이 동일하니까 지수끼리 더해요가 되겠죠. 곱하니까 더하면 두 개가 생기니까 4분의 fn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조건에서 얘가 마이너스 9라고 했어요. 오 그러면 딱딱 맞아 떨어지네. 마마 없애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fn 제곱이 돼야 되네. 그죠? 그래서 결론은 fn이 8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fx가 있었는데 x자리에 지금 자연수 n을 집어넣을 거거든요. 즉 밑에다 적어볼게요. fn은 마이너스 n-2의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됩니다. 이게 8이 되는 자연수 n이 두 개가 있대. 이차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위로 볼록한 n에 대한 이차함수고 축의 방정식이 n은 2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상수함수 8을 그어 넣을 건데 두 개가 존재하기 위해서 두 군데서 만나게 8을 그어야겠죠. 그쵸?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이 두 개가 있대. 근데 가만히 보니까 2는 축이라서 아닐 거잖아. 그치? 그러면 왼쪽에 있는 교점 요 녀석은 분명히 n이 존재해야 되거든.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자연수 중에 자연수 시작하는 게 1인데 2보다 작은 데서 자연수는 1밖에 없는 거죠. 여기가 1인 거네. 그렇다면 2차 함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만나고 있는 n 좌표는 한 칸 차이, 축에서 한 칸 차이인 3이겠죠. 괜찮니? 그래서 2차 함수 기준으로 다시 해석한다 그러면 fx는요 1,8을 지나야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fx식으로 돌아와서 y값이 8이고요. 그 다음에 x자리에 즉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k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다. 되겠죠? 자 다음 2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n은 2 이상의 자연수,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곱한 것이 0이다. 의. 여기서도 실근을 찾고 있어요. 실근 찾으러 가봅시다. 첫 번째 걸로가 0이다. 즉 x의 n제곱은 8이다. 또는 x의 2n제곱이 8이다. 이렇게 풀어줄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방금 전에 했듯이 여기는 지수가 지금 짝수잖아. 그지? 이거를 x의 n제곱 전체의 제곱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요거부터 풀어줍시다. 그러면 짝수 거듭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x의 n제곱이라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8의 2분의 1제곱 정도로만 표현해 놓을게요. 자, 짝수 거듭 제곱 근을 풀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붙여놓은 겁니다. 루트 8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놓을게요. 지수 표현은 사실 유리수로 지수를 표현하는 게 조금 더 계산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뭘 맞췄냐 보니까 여기 있는 x의 n제곱과 여기 있는 x의 n제곱을 맞춰놨네요. 와, 그럼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네. 그런데 실수는 여기서 x 실수는
지수로 있는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상황이 조금 다르지. 그래서 여기서도 홀수 짝수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n이 홀수라고 가정해보자. n이 홀수면 너무 좋죠. 무조건 실근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x의 n제곱이 8이다 해서 나올 수 있는 실근은 8의 n분의 1제곱이겠죠. 부호는 그대로 따라갈 거니까. 또는 두 번째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n이 홀수이기 때문에 부호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즉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으면서 n제곱근을 푸는 거니까 2n분의 1제곱이더라. 그래서 n이 홀수일 때 실근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문제로 가보면 이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래. 일단 부호부터 체크를 하면 양수 두 개 음수 하나니까 마이너스가 맞네. 그럼 이거는 맞을 확률이 높겠죠. 곱을 해봅시다. 그대로 써볼게요. 8의 n분의 1제곱 곱하기 8의 2n분의 1제곱 곱하기 음수 마이너스 8의 2n분의 1제곱, 이렇게 세 개를 곱했어요. 그러면 최종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밑이 8로 동일하니까 지수끼리 더해요가 되겠죠. 써놓고 계산해 볼까요? 2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어머, 그러면 얘네 둘이 계산하면 2n분의 1이 두 개니까 n분의 1이 되고, 앞에 n분의 1이 또 있으니까 n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의 n분의 2 제곱이 될 거야. 와, 곱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게 얼마? 마이너스 4래요. 그대로 마이너스 4를 만족한. 와, 부호 똑같으니까 그대로 정리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마는 상쇄시키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n분의 지수끼리 곱해요. 6제곱은 2의 제곱과 같다. 그러면 지수가 2가 되려면 분모에 있는 n은 3이야. 자연수 3, 2 이상의 값 맞네요. 이렇게 홀수도 맞네요. 홀수인 것까지 체크해야 돼. 됐고요. 두 번째, 처음으로 돌아와서 n이 이제 짝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빨간 밑줄 친 대로 다시 돌아갈게요. 짝수면 첫 번째 x의 n제곱은 8이다 해서 n이 짝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에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의 n분의 1제곱 또는 n제곱근 8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또는 뒤에서 봐봐요. 여기 뒤에 거는 n이 지수가 짝수기 때문에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8의 2분의 1제곱은 필요가 없죠. 왜? 짝수 제곱에서 음수 나오는 건 허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x의 n제곱에서 쓸 수 있는 우변은 양수 8의 2분의 1제곱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또 나오겠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의 2분의 1제곱에 n분의 1제곱 할 거니까 2n분의 1제곱 이렇게 해가 나올 거예요. 해가 4개다, 그지? 그런데 여기서도 부호 판단해보자고요. 어때요? 양수 2개, 음수 2개 곱하면 최종 부호는 양수야. 그런데 곱한 게 마이너스 4,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곱의 기준에 맞지 않죠. 조건에 따라. 그래서 짝수일 때는 뭐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정리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22번. 그러니까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차,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n값의 합은, 일단 해석해보죠. 가조건 x에 대한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일단 실근이 있어야 되고 두 실근, 두 개가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래. 중근. 그러니까 하나하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두 개씩 있는 거야. 똑같은 거 두 개. 알겠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하게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 있고, 가조건에서 첫 번째 해는 x의 n제곱이 64를 만족하는 거, 또는 fx가 0을 만족하는 거, 이렇게 될 건데, 먼저는요, fx는 2차식이었으니까 fx는 0은 2차 방정식이라서 아무리 많아봐야 여기는 해가 2개야. 그치? 그럼 중근 얘기를 했으니까 얘 자체로 중근을 갖고 앞에 있는 식이 중근을 가지면 되는데, 앞에 있는 식이 중근을 갖는 구조가 아니죠. 완전 제곱 형태로 되어 있어야 뭔가 중근의 형태를 띠는 건데, 얘는 근을 한번 따져 볼게요. 첫 번째, n이 홀수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실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x는 64의 n분의 1제곱
한 개입니다. 그럼 아까 해석할 때 실근이 두 개인데 각각 중근이면 같은 거 두 개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실근이 하나밖에 없고 fx가 아무리 많아도 두 개니까 이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조건에 위배된다. 따라서 우리는 n이 짝수일 대로 넘어갑니다. 다시 해를 해석하면 짝수 거듭 제곱근을 풀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튀어나오겠죠. 그게 64의 n제곱근 또는 n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와, 두 개 등장했어요. 이거 서로 다른 두 근이지. 그러면 중근 같기로 했으니까 이게 곧 누구의 근이 돼야 돼? 이게 곧 fx는 0의 두 근이 되어야 같은 거 두 개, 서로 다른 근 두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fx가 위로 올라가 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너무 좋죠. fx를 인수분해된 형태로 x 더하기 64의 n분의 1제곱, 여기에 그는 마이너스 64의 n분의 1제곱이고 x 빼기 64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좀 표현이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서 2차 함수를 잠깐 그려보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f라는 함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64의 n분의 1제곱, 여기가 64 플러스 64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근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부호만 서로 반대잖아. 중점이 0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상태인데 문제로 돌아가서 나조건 fx의 최소값은 언제 가져요? 꼭지점에서 가지겠지. 근데 방금 좌우 대칭 때문에 꼭지점 x좌표는 0이었습니다. 이게 뭐다? 음의 정수다. 요게 음의 정수 이렇게 되겠네요. 최근에 아까 요거 풀고 있었지. 따라서 f에 0을 넣은 함수값이 음의 정수다 이렇게 흘러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식으로 돌아가서 x에 0 넣으면 64의 n분의 1제곱과 마이너스 64의 n분의 1제곱을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가 최종 부호고요. 64의 n분의 1제곱을 곱하니까 지수끼리 더해요. 그래서 64의 n분의 2제곱이 되겠죠. 이게 뭐다? 음의 정수다. 그러면 음의 정수 앞에 마이너스가 이미 붙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녹색으로 가두는 이 녀석은 누구면 돼요? 자연수이면 되지. 마이너스는 이미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수 조건만 적용하면 되겠다. 하면 64는 2의 6제곱이니까 지수 법칙에 따라 12제곱 올라가겠죠. 이게 자연수이면 돼요. 짠! 그럼 아까 해석하듯이 n분의 12, 지금 밑을 소수 2로 만들어 놨으니까 지수 n분의 12가 자연수로 등장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n은 12의 약수들로 구성하면 되겠다인데,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 어떤 케이스로 들어왔어요? n이 짝수일 때로 들어왔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12의 약수 중에 짝수들만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옆에다가 짝수로 할게요. 따라서 n이 가능한 녀석은 2, 4, 6, 12 이렇게 4개가 되겠죠. 됐죠? 자, 다음 로그네요. 로그 쭉 가봅시다. 3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패턴은 우리 내신 시험 볼 때도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자, 네 양수 A, B, C, K인데 가족권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는 K로 두는 유형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텐데, K는 문자를 이미 쓰고 있으니까 요거를 는 M 정도로 해봅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얘네들을 M에 대한 걸로 다 통일시켜야 되는 게 이제 목표가 됩니다. 맞죠? 하나 짚고 가볼게요. A, B, C, K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3의 양수제곱이에요. 3의 양수제곱. 3의 0제곱이 1인데 3의 양수제곱이니까 M은 죽었다 깨어나도 1이 될 수 없죠. 이거 체크. 그 다음에 당연히 0보다 크겠네. 3의 거듭제곱, 5의 거듭제곱, K의 거듭제곱이니까 0보다 큰 M 값이 되겠다. 1은 아니고 0보다 크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가조건에서 지수에 올라가 있는 A를 좀 끄집어 내리고 싶어요. 관계는 이렇게 되겠죠. 3의 A제곱을 M과 연결을 지으면
a를 끄집어내려면 밑을 3으로 하는 로그를 취하면 되겠죠. 이렇게네. 그러면 같은 패턴이니까 5의 b제곱에서 b를 끄집어내려면 밑을 5로 하는 로그를 씌우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c를 끄집어내려면 밑을 k로 하는 로그를 취하자.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둡시다. 가조건에서 로그 표현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나조건으로 가는데, 나조건은 어머 좌변 우변 모두 상용 로그입니다. 그래서 밑을 같이 맞춰놨으니까 우변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 밑이 같은 로그의 차는 진수의 나눗셈이다. 그래서 2a 더하기 b분의 2ab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좌변 우변 밑이 같으니까 진수끼리 같으면 돼서 나조건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좌변 진수 c는 우변 진수 방금 정리했던 2a 더하기 b분의 2ab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단서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요 놈과 요 놈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가조건 정리하면서 목표가 m을 공통적으로 가지는 포맷으로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 하는 방법이 뭡니까? 밑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야 밑이 같은 로그에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m을 밑으로 가져가려면 여기 위치를 바꿔야 되잖니?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역수죠.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바로 가볼게요. 첫 번째 식, 이 녀석은 뒤집으면 a분의 1이 되고 그거를 밑과 진수를 바꾼 걸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러면 m이 밑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은 만족되죠. 아까 해석했듯이 m은 양수고 1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밑으로 쓸 수 있는 녀석이야. 그럼 두 번째도 뒤집으면 b분의 1이고 얘가 로그 m의 5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도 뒤집으면 c분의 1은 로그 m의 k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조건과 연결되는 녀석이 abc가 있는데 특히나 좌변에 c 덩그러니 있으니까 요거도 뭘 해보는 거야? 뒤집어 보는 거지. 그래서 c분의 1로 뒤집으면 2a b분의 2a 더하기 b로서 어머 계산이 좀 가능하겠구나. 옆에다 쓸게요. 아까는 계산을 못하는 구조였는데 이제 요렇게 계산이 가능하죠. 해서 나누면 b분의 1 더하기 2a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어머 그러면 아까 b분의 1 있었고요. 2a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a분의 1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그치? 괜찮나요? 그래서 갈아 끼우겠습니다. c분의 1 대신에 로그 m의 k로 갈아 끼우고요. b분의 1 대신에 로그 m의 5로 갈아 끼우고요. 더하기 2분의 1은 그대로 두고 a분의 1 대신에 로그 m의 3으로 갈아 끼웠어요. 짠!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했던 밑을 m으로 통일하면서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가 k제곱, k를 구해오면 되니까 우변만 더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우변 정리하기 전에 로그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는 다시 진수의 지수로 올려놓을 수 있겠네요. 따라서 우변은 밑이 m으로 같은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끼리 곱하기, 그래서 5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 루트 3이라고 간단하게 쓰면 되겠다. 그래서 좌변 우변 비교하면 진수 k는 5 루트 3이야. k제곱 구할 수 있겠죠, 그죠? 25 곱하기 3이니까 75 이렇게 되겠다. 형태 바꾸는 거고요. 는 k로 두는 유형 요 정도로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문제에 주어진 단서들로 일단 식을 세워보는 겁니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값이 정수가 된대요. 그대로 적어볼게요. 4배 로그 64 진수는 4n 더하기 16분의 3 요 놈이 정수. 그러면 보통 정수가 뭐 a, b, c 써도 되고요. n이 튀어나왔으니까 m 정도로 써볼게요. 요 놈이 정수. 그럼 이제 등식을 만들었으니까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천천히 가볼게요. 4는 이 상태에서 나누겠습니다. 양변을 4로 나누고 로그 정의에 따라 진수는 밑의 오른쪽 거듭제곱이니까
진수부터 쓸게요. 4n 더하기 16분의 3은 및 64의 우변에 있는 4분의 m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64는요 밑을 2로 만들면 2의 6제곱이죠. 6제곱을 4분의 m에 곱할 거니까 약분해서 2분의 3m제곱 이렇게까지 정리. 근데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자연수 n을 찾아야 되고 이때 m은 정수를 밀어 넣을 거거든. 그래서 n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좌변을 조금 더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n이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 나 요거 뒤집어 보고 싶어요. 역수를 취하면 3분의 4n 더하기 16 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고요. 우변도 뒤집으면 분모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지수 형태니까 마이너스 제곱을 하면 되겠죠. 즉 2의 마이너스 2분의 3m 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 양변에 3을 곱하고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좌변에 n만 남기고 싶은 거야. 4로 나눌게요. 그러면 n 더하기 4는 우변을 4로 나누면 지금 밑이 2라는 녀석이 있으니까 4는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지수를 2를 빼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3을 먼저 쓸게요.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분의 3m 제곱에 빼기 2를 하는 게 4로 나누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와 n은 한 번만 더 적어요.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분의 3m 빼기 2제곱 빼기 4의 구조가 n이더라. 이렇게입니다. 조건을 더 쓰자면 m은 정수가 들어가야 하고요. n은 자연수가 나와야 합니다. 예요. 자, 중요한 건 밑을 이 소수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이런 상태에서 거듭제곱에 m과 관련된 1차식이 있는 거고 그 앞에 3이 곱해져 있고 뒤에 빼기 4가 되어 있으니까 전체 그림상에서는 얘가 일단 정수로 튀어나오면 됩니다. 맞죠? 괜찮지? 근데 얘 자체는 양수겠지? 그러면 자연수로 튀어나오게 만들면 돼요. 그럼 생각해봐. m이 정수라고 했는데 m이 자연수로 들어가면 지수가 음수로 나오지. 지수가 음수가 되면 2의 역수를 취하게 될 거잖아. 그럼 이거 자연수로 나오니? 안 나오지. 그러니까 m은 자연수로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음수로 넣어야 돼. 음의 정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밑 2를 만들어 놨으니까 지수가 뭐가 돼야 돼요? 지수가? 자연수가 돼야 되지. 그러면 당장 눈에 띄는 게 m 앞에 곱해져 있는 2분의 3에서 분모 2가 있으면 안 되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2를 약분해 줄 수 있는 m은 짝수여야 돼.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있는 짝수여야 돼. 맞지? 그래서 표를 이제 그릴게요. 지금 조건을 열심히 해석했는데 m은요 짝수여야 해요. 짝수고 음수여야 합니다. 그렇게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n이 뭔지를 체크해 볼게요. m, n. 그래서 문제는 1000 이하의 n을 찾아야 됩니다. 1000을 넘지 않도록 잡아줍시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m에다가 0 한번 넣어봅시다. 아까 자연수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0 넣으면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빼기 4는 안 되네요. 그죠? 자연수가 안 나오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이너스 2부터 넣어보는 거야. 첫 번째 한번 적어볼까요? n은 3 곱하기 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지수가 3 빼기 2니까 1입니다. 2의 1제곱 빼기 4가 돼요. 그럼 6 빼기 4는 2. 오! 자연수 맞네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짝수니까 마이너스 4를 넣어야겠죠. 그러면 3 곱하기 자 마이너스 4를 넣으면 600이니까 2의 4제곱이 돼요. 빼기 4. 그러면 얘도 3 곱하기 2의 4제곱은 48 빼기 4니까 44. 충분하네요. 그죠? 요렇게 가는데 2의 거듭제곱이 자꾸 커지니까 어느 순간에는 1000을 넘는 순간이 오겠지. 그거 전까지만 하면 되겠다. 그 다음 짝수인 마이너스 6을 넣어요. 그럼 3 곱하기 또 계산해보는 거죠. 마이너스 6 넣으면 900이니까 7, 2의
7제곱. 아, 보니까 지수가 3씩 증가한다. 이런 패턴도 볼 수 있겠다. 빼기 4. 그래서 윤준석 선생님 계산해 놓은 거 쓸게요. 380.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짝수를 밀어 넣으면 3 곱하기 2의 10제곱이 되겠죠. 빼기 4. 그럼 이건 계산 안 해봐도 2의 10제곱이 1024고 3을 곱하면 3000대입니다. 그죠? 그럼 1000을 넘어가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겠다. n이 1000 이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가능한 n의 값의 합은요. 여기서 가능한 n은 2, 44, 38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44번으로 가봅시다. 밑을 이루하는 로그고요. 진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래요. 자연수. 그러면 로그 값이 자연수인데 가만히 보면 밑을 이루하는 로그이기 때문에 적어볼게요. 로그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가 m이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얘가 자연수 조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 그러면 로그 정의에 따라 진수인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라는 녀석은 2의 m 자연수 거듭제곱으로 나타나야 돼. 은서이. 방해꾼이 있었구나.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m은 자연수니까 이거 뭐 됐고요. 생략하고 이 식을 해석하자면 좌변 위로 볼록한 x에 대한 2차 함수, 우변 2의 거듭제곱, 2의 자연수 거듭제곱이야. 그치? 그래서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가 6개가 있대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교점이 6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해보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을 거고, 일단 교점이 2의 m제곱이라는 양수랑의 교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x축이 존재할 거고 그거보다 위쪽으로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점이 6개가 되려면 하나 그으면 2개가 생기지. 그럼 6개가 되려면 3개는 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채워요? m이 자연수였으니까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이 채우겠죠. 이렇게 해서 6개는 말이야. 그러면 2의 4제곱은 이차함수랑 만나면 되니 안 되니? 만나는 순간 이걸 만족하는 x가 또 생기는 거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2의 4제곱 이렇게 채워져야 될 거예요. 그걸 누가 결정해? 요 놈이 결정하겠지. 그래서 주어진 이차함수의 꼭지점 y좌표를 구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묶어내고요. x제곱 마이너스 ax 괜찮니? 살생하여라. 그래. 마이너스 묶어내면 마이너스 ax니까 그것의 절반을 쓸 거예요. 그래서 2분의 a 전체 제곱. 그러면 상수항은 4분의 a 제곱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분의 a 제곱을 해주고 원래 있어야 되는 플러스 4를 적어주면 여기 있는 게 우리가 그려놨던 꼭지점의 y좌표가 되겠다. 그쵸? 따라서 위의 그림처럼 2분의 3이라는 값보다는 위로 가야겠죠. 두 군데서 만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분의 4보다는 밑으로 와야 안 만나게 되겠죠. 부등식을 세워보면 2분의 3제곱은 8보다는 커야 돼요. 꼭지점의 y좌표 4분의 a제곱 더하기 4. 그 다음에 2의 4제곱 16보다는 작아야 돼요. 요거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4를 빼고 4를 곱할게요. 그러면 16보다는 크고 a제곱이 48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제곱의 범위가 나오겠다.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마지막 줄 모든 자연수 a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제곱해서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자연수를 얻으면 되겠죠. 4는 안 되겠네. 5 되겠고요. 6 되겠고요. 7은 안 되겠다. 그죠? 넘어가니까. 그래서 되는 자연수 a는 5, 6 곱하면 30 이렇게 되겠다. 할만하죠? 다음 한 주 동안 풀어올 것이 여기 두 번째 단원이거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갑시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풀어볼래? 52번. 태연이는 요거 보고 풀어봐.
이거 한 문제만 하고 마무리합시다.